나는 그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때문에 동료들은 모두 퇴근하고 나 혼자 노트북 앞에서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사무실은 20층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었고 밤이 되면 적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시간은 어느덧 새벽 1시를 넘긴 시각. 문득 목이 말라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건물 전체가 조용했지만 유독 스산한 기운이 등 뒤를 맴돌았다. 하지만 난 워낙 바빠 그런 기운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자리에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켜려는 순간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비공개 번호라고 떴다. 이런 시각에 누가 전화했을까 의아했지만 나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어서 들려오는 것은 이상한 잡음뿐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나는 예의상 몇 번 더 여보세요를 외쳤다. 그때 희미하게, 너무나도 희미하게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들리세요? 약간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소리를 크게 하고 말을 걸었다. 들립니다. 누구세요? 도와주세요. 나 여기 갇혀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간헐적인 잡음이 더 섞여 들어왔다.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갇혔다니요? 어디 계신 건가요? 이 건물 꼭대기층. 여기 너무 어두워요. 제발 좀. 전화가 끊긴 건 불과 몇 초 뒤였다. 나는 머릿속이 엉망이 되어 멍하니 폰을 쳐다봤다. 이곳에 갇혔다고? 내가 있는 꼭대기층이라니. 하지만 이 시각에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섰다. 혹시 몰라 우리 층을 돌아보기로 했다. 오피스는 길게 이어진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많은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었고 복도 끝에는 비상계단이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조명이 깜박이고 냉기가 돌았다.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이상하게 문이 열려있는 사무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에는 항상 닫혀 있었던 공간이었다. 문으로 다가가자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다.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목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움직였다. 건너편 벽 근처 작은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신음소리는 그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손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지만 호기심과 의무감에 그 문을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전화기 하나가 놓여 있었을 뿐. 수화기는 내려져 있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여성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엔 분명히 수화기에서가 아니라 내 바로 뒤 복도 쪽에서였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복도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었다. 맥박이 마구 뛰기 시작했고 나는 서둘러 사무실에서 나와 비상계단으로 달려갔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는 내내 누군가의 발소리가 내 뒤를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길, 나는 건물의 역사를 잠시 떠올렸다. 몇 년 전, 리모델링 전 이곳은 사실 오래된 병원의 일부였다. 그리고 고층에서 누군가 실종되었다는 미스터리가 있었다고 들었다. 빠르게 내려와 로비로 나왔을 때 나는 손에 들려있는 전화기에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수화기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지 않았다. 이상한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가끔 새벽 문득 깨면 그날 밤 들었던 그 낮은 신음소리가 아직도 바람에 실려오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몽, 같은 상황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복잡한 도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인 지우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 사무실에 불이 꺼질 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지우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문득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긴 하루의 피로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건물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고 거리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니 플랫폼은 텅 비어 있었고 전광판은 몇 분 뒤에 마지막 열차가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우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핸드폰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단 하나의 문장. 너는 혼자가 아니야.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지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메시지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열차가 도착하고 그는 일찌감치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열차 안에는 지훈 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열차는 지하철 터널을 따라 어둠을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얼마 후 다음 역에 가까워지며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열차는 플랫폼에 서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쳐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지훈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그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너는 출구를 찾을 수 없어. 지훈은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GPS는 그가 알려진 곳이 아닌 어느 낯선 장소에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열차는 계속해서 달렸고 끝없는 어둠의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른 칸으로 이동해 사람을 찾아보려 했지만 문을 열자 또 다른 기묘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비어있어야 할 열차 칸 안에는 오래된 시간 속에 갇혀 버린 듯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도저히 그곳에 더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내들고 도움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통화음이 울리는 대신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그 순간 열차는 갑작스레 멈추었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나 지나고 지나쳐버린 끝에 드디어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두려움 속에서 열차를 빠져나와 승강장에 내렸습니다. 그곳은 무너져버린 시간의 조각들로 가득한 황량한 장소였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와 벗겨진 벽지들이 널려 있었고 머리 위로는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은 채 방치된 전등들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어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그 장소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출구를 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낡은 불빛 아래로 놀라운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해에 걸쳐 도우려 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로 가득 찬 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어. 외면하지 마. 같은 불길한 문구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갑작스럽게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이며 왜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핸드폰에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겪은 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소문인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고 서늘한 오싹함을 경험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일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지는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검은 집이라 불리는 폐가가 있다. 한때 사람의 왕래가 잦았던 그 집은 이제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결코 접근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그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잊고자 했지만 그 장소는 여전히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느 여름밤 서울에서 살던 대학생 3명이 그 마을을 찾았다. 그들은 고향 친구였고 도시 생활에 지쳐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모험을 찾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고했지만 젊은 대학생들은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하룻밤 정도면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우리도 그런 괴담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지. 그들은 조용히 준비를 마친 후 해가 저물 무렵 검은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나무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 안은 어둡고 음습했다. 각자 손전등을 준비했지만 빛은 집 전체를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젊은이들은 각기 다른 방으로 흩어져 모험을 즐기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낡은 가구와 부서진 창문, 징그럽게 쌓인 먼지들이 그저 세월의 흔적일 뿐이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한가운데 있던 학생 중 한 명인 지훈이 누군가를 본 것 같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등 뒤에 차가운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지만 점점 더 그 시선은 뚜렷해졌다. 한편 다른 친구인 은영은 2층에서 오래된 방을 탐험하고 있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먼지를 밟고 다니던 그녀는 무언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것은 낡은 장난감 인형이었는데 인형의 얼굴은 마치 사람처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싹한 기분에 휩싸인 은영은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3명의 친구들은 다시 1층 중심에 모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소음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벽지 뒤에서 뭔가 긁는 소리, 천장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1층 바닥 아래에서 울려오는 신음소리까지. 공포는 강한 협곡처럼 그들을 휘감았다. 지훈이 진정하려고 친구들에게 말을 걸다가 그만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갑작스럽게 어둠에 휩싸인 새 친구는 서로 손을 잡고 움직였다. 그때 바닥의 틈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쳐갔다. 은영은 갑자기 발 아래로 누군가의 손이 뻗어오는 것을 느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비명 소리는 집 전체에 메아리쳤다. 그들이 도망치려는 순간 집안의 모든 것이 침묵에 휩싸였다. 잠깐 동안의 고요함 뒤에 새 친구는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현실과 달랐다.
그들의 뒤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매우 어두운 형체가 그들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이 장소는 그들의 방문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음을.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검은 집으로 향했다. 젊은 대학생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은 마지막으로 본 모습 그대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고요히 서 있었을 뿐이었다. 몇 년 후 그 마을은 개발로 인해 변화를 맞이했지만 검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구의 발걸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설은 더욱더 공포스럽게 변했고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온 이들에게 또 다른 모험을 제공할 것이다.